우리 그 홍준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또 결정적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누가 있다. 바로 홍신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홍신. 누구랑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홍신. 바로 흥거신은 여러분 아실 텐데 홍신 첫 번째가 바로 홍준표고 두 번째가 신평이죠. 그렇죠? 대한민국에는 홍신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신이 두 분이 공통점이 있어요. 할 일이 없다. 아, 뭐 신평 그분 같은 경우는 할 일이 없어도 되죠. 그냥 뭐 경주 그 시골에서 그냥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할 일이 없으면 안 되죠. 얼마나 바빠야 됩니까?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대구에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대구 시정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또 거기는 대구 분들이 또 예민하시고 또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이 수준도 높으셔가지고 대충 해서도 안 될 텐데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남아 도시는 것 같아요. 그 이번에는 또 뭐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의협회장 이명백 그 이제 그 회장이랑 막 대지 발전제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던데 애당초 저는 홍신 이 두 분 자체가 그런 공통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기 전까지 계속해가지고 한동훈을 까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동훈을 까대면 까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동훈에 대한 입지는 안정화가 되는 것이고 한동훈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홍준표는 뭐다? 보수의 추미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 한동훈 위원장은 가만히 있었고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홍준표가 뭐 정치 구단이다 이런 얘기는 지나가던 개도 안 웃을 법한 얘기인 거예요. 정말로 홍준표가 정치 구단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바꿔 얘기해가지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존재가 부각되지 않기를 바랬고 한동훈이 당대표로서 추대되는 걸 원치 않았다라고 한다면 홍준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지금 그 사람이 이 정도까지 지금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안 만들어졌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본인 스스로는 그냥 나는 그냥 자숙하면서 공부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다인데 그때 되고 무슨 뭐 배신자다 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문재인의 사냥개다. 철부지 정치 초년생이다. 폐쇄자가 된 황태자다. 배신한 사람이다. 우리를 괴멸시킨 애다. 문재인의 사냥개다. 계속 해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월 초도 계속 그 얘기하고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홍준표가 안 했으면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글자 그대로 공부하고 가만히 계실 텐데 오히려 홍준표가 나서가지고 저렇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띄워준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구단은 개뿔. 그냥 뭐대로 행동하는 사람인 거예요. 철저한 기회주의자, 철저한 지 감정에 따라 가지고 행동하는 꼰대 그 자체에 불과한 게 홍준표 시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홍준표가 지금 거론하는 것 자체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왜? 생각해 보십시오. 의대 정원 문제가 지금 터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의대 정원 문제가 지금 터진 게 아니라 총선 기간 내내 이 문제가 있었고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몇 주 동안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그 지금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지금 요 얘기하기 전까지 홍준표가 의대 증원의 의자라도 꺼냈습니까? 아니잖아요. 홍준표가 총선 끝난 직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했던 얘기는 뭐였습니까? 한동훈에 대한 얘기밖에 안 했어요. 한동훈에 대한 공격밖에 안 했습니다. 의대 증원에는 개뿔 관심도 없었던 것이죠. 그랬던 사람이 왜 지금 와가지고 의협회장이랑 저런 식으로 나 고소해버릴까? 팍 그냥 막 고소해버릴까?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겠습니까? 철저히 그냥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80%가 넘으니 그 국민 여러분 나를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여러분 지지해 주시고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몸부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홍준표가 이런 식으로 몸부림을 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여론이 완전히 나락으로 갔으니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보수 지지층 중에서 지금 홍준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댓글창에도 홍준표 좋아하는 홍딸들이 있으니까. 페이스북 보니까 완전히 그냥 뭐 사이비 종교더라고요. 페이스북에다가 홍준표가 글 써놓은 거 보니까 거기 막 댓글 달고 있는 거, 야 우리 뭐 보수를 이끌 사람은 홍할배라고는 안 하지. 뭐라고 하죠 거기서는?
뭐 홍준표에 뭐 애칭이 있습니까? 홍카? 홍카밖에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댓글 달고 막 그러고 앉아있던데. 그런 사람들 말고는 없죠. 대부분의 압도적인 보수 지지층이 어떻습니까? 홍준표에 대해 가지고 다 싫어합니다. 한 90%, 99%가 다 싫어하고 일반 국민들은 어때요? 관심이 없어요, 홍준표에. 처음으로 홍준표가 보수 저기 대구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일반 국민들한테 홍준표라는 사람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예요? 이재명 만나가지고 그렇게 굽신거릴 때. 두 번째가 언제입니까?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 공격할 때. 그게 홍준표의 지금 정치적인 입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총선이 끝난 직후에 한동훈 위원장한테 책임을 조금 물고 그리고 또 총선 직전에 누구랑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랑 통화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뭐라고 밝혔습니까? 너는 총선 끝나고 가만히 있으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홍준표가. 그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왜 도대체 홍준표가 총선 직전에 오세훈 시장한테 가만히 있으래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어요?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대권 후보 잠룡들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서로 견제하기 시작할 건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잠룡 중에 한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 당신은 가만히 있어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누가 나서겠다? 내가 나서겠다라는 거라는 거를 바로 반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래 이거 총선 직전에 얘기했던 게. 그리고 홍준표는 실제로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총선 끝난 직후부터 뭐를 치기 시작했습니까? 한동훈을 견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고도의 정치 구단이다 보다 그런 거 쥐뿔도 없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홍준표가 한동훈을 저격하고 공격했던 이유는 뭐밖에 없었던 거예요? 차기 대권 후보를 제거하겠다. 그리고 그 뒤에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죠.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버팀목이 있었던 겁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홍준표를 총선 기간 동안에 만나자라고 의사표현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가 거절해가지고 총선 이후로 미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총선 기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를 그리고 악감정의 그 내용조차 홍준표가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 뒤에는 일단 친윤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거기다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가만히 평소에 좀 친분이 있으시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해놓고 단도리를 해놓고 내가 일단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서가지고 당권을 내가 가져오겠다. 친윤 세력들을 규합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가지고 한동훈한테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묻고 당권을 가져오겠다라는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판이었던 거지.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당원들은 한동훈 위원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보수 지지층한테 물어봤을 때 압도적인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한동훈입니다. 60% 가까이나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지금 후보들을 싹 다 합친다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한 명의 지금 한동훈한테 상대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홍준표가 오판을 했던 것이고 그 결과가 지금 이제 뭐로 나타나는 거 이렇게 의대 증원 문제 일반 국민들 다수가 동의한다라고 하는 의대 증원 문제 같은 거를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자기에 대한 방어막으로 쓰고 싶은 거겠죠. 근데 모든 국민들은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나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가 최고치를 찍고 있었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수회담에 대해서 구걸하다시피 하고 있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서 다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가 대구 시청으로 불러가지고 이재명과 만남을 가졌던 거. 그리고 그 만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표님이 오셨으니 하는 말씀인데 윤석열 정권 대부분의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애들이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당이야 어찌되든 말든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니 당에 대한 헌신이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정치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나라가 안정된다. 그리고 또 기억나시죠? 헬기 그때 이제 논란이 있었을 때 부산에서 이재명이가 그렇게 돼가지고 헬기 타고 서울대로 막 가지 않았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보수의 정신에 어긋나는 보수 정신도 아니고 일반 국민들 보기에도 특권가 자체의 모습이었는데 그때도 홍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1야당 대표는 국가의전 서열상 총리급에 해당되는 7번째 서열이 있지 않냐? 그런 사람이 그렇게 피습을 당했으면 본인의 의사, 가족의 의사가 있으면 헬기로 서울 이송도 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지. 이거에 진영 논리로 특혜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유치하다. 이게 어떻게 진영 논리입니까? 여당 대표가 됐거나 야당 대표가 됐거나 누가 됐든지 간에
특혜를 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 가치에 어긋나는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비판한 거를 진영 논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그러니까 이 인간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는 겁니까? 요때는 다 어땠던 게 때문에 이때는 뭐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비판해가지고 민주당 쪽 사람들한테 호응을 좀 얻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이재명을 옹호했던 게 바로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은 듯한 얘기를 하면은 보수 국민들이 이제 와가지고 아, 홍 시장님 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편 들어. 보수 우파 국민들을 바보로 알지 않고서 그렇게 안 되죠. 홍준표의 그 과거는 결코 보수 우파 국민들이 잊지 않을 것이고 이번 전당대회 뭐 그 이후로부터 사실상 홍준표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났다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